여러분 반갑습니다. 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3월 3일 날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 연준에서 0.5%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날 또 0.5%의 2배인 1%를 전격 인하하면서 지금 세계는 예상했던 대로 금융위기, 경기위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이 급속도로 증폭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지금 접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대안들 예측을 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은 어쩌면 자신만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하는 말 들으면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를 제가 잠시 고민을 했는데 순간 저에게 떠오른 책이 한 4권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 두 번째 책이 이제 제로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제로금리 시대, 또 한 권은 제로금리 시대의 재테크 필살기라고 하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한 권 떠오른 책이 바로 패권전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을 지금부터 시리즈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들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요약해 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제레미 리프슨이 쓰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지식이 굉장히 평준화되는 세상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중원부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결국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현상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금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상관지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법칙 중에, 재테크 법칙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72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2배가 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72라고 하는 숫자를 현재의 금리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 값이 내 돈이 2배가 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물론 연복리 기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금리가 10% 정도 했을 때 같으면 내 돈 1억이 2억 되는데 7.2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만약에 2%라고 치면 내 돈 1억이 2억 되는데 71을 2로 나누면 36년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금리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적금 들어서 퇴직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노후 생활이 가능했었다라는 논리였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저금리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로금리로 간다라는 의미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놔 봐야 2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영원히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오히려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대비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책을 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책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신다면 조금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재화를 창출한, 즉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융비용이라는 것이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쓰면 투자를 하면 거기에다가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들을 우리가 이제 금융비용이라고 하는데, 만약 제로금리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제로에 근접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갈 것이다. 빌려간 돈을 투자하게 되면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고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저금리 내지는 제로금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나타낼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계비용 제로사회라고 하는 이 책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입니다. 아시는 대로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이런 종말 시리즈를 쓰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계신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이 바로 한계비용 제로사회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 생산물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총 증가분, 이것을 우리가 한계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물건 100개를 만드는데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치면 101개를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만원이 조금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계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의 메리트를 설명할 때 곧잘 인용되었던 바로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 때나 200개를 만들 때나 놓고 보면 한계 비용은 훨씬 줄어들겠죠. 고정비가 동일하다고 치면. 이래서 이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제로로 수렴한다, 제로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세상이, 이번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도 금리 돈을 빌렸을 때의 그 비용이 거의 뭐 지금 이제 미국 채권 국채 같은 경우 뭐 0.8%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1%대에서 은행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치면, 예전에 10몇 %씩 줘야 은행 돈 썼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금융권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량 생산의 성장 곡선은 잊어버려라. 이제 비용 제로의 유토피아 사회가 열리고 이윤 제로의 디스토피아 사회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제로로 들어가니까 유토피아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제로에 수렴하니까 디스토피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한계비용 제로의 사유라는 책을 만약 여러분들이 읽으시려고 치면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셔야 합니다. 아마 뭐 15,000-16,000원이나 20,000원 가까이를 주셔야 되겠죠. 거기 가시는데 또 뭐 택배비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경비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소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책들을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고 뭐 그 정도만 알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책을 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제로가 된 것이죠.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데 전기세라고 해봐야, 또 거기에 들어간 통신비라고 해봐야 요즘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우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결국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보면 이 책의 의도를,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비용이 제로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어떤 서비스를 또는 재화 용역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들에서 유독히 빨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산업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P2P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이 피어2피어 사이트, 뭐 이런 개념에서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유튜브라는 채널이죠. 만약에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검색을 해보면 뭐 5만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물며 제가 어제는
욕실 청소하는 것을 검색했더니 욕실 청소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다 이렇게 영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던데요. 이런 영상물을 만약에 어떤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치면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뭐 배우도 써야 하지요. 또 그리고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또 그것을 어디 이제 채널에 올려서 이렇게 상품화하려면 그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마케팅비가 들어갈 텐데, 유튜브라는 회사는 이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제가 알아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제 비용 들여서 찍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고, 제가 노력해서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는 자기들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기꺼이 하죠. 기꺼이 해서 이것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 영상물을 만약 유튜브라는 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걔네들은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플랫폼을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결국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가는, 수렴하는 형태의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어난 이런 세계의 움직임, 이것이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한번 본다고 치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한계 비용 제로로 가는데 타겟이 되는 산업이라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번 참에 바꿀 필요가 있다. 그거 버텨봐야 오래 못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가 신문을 보겠습니까? 신문 구독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졌죠. 그런데 그 뉴스를 그렇다고 옛날만큼 안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포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온라인 교육이죠. 무크라고 아실 겁니다.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석학이라고 불려지시는 분들의 강의가 그대로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다 번역 서비스까지 다 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전에 뭐 우리 흔히 그 뭐 이렇게 자기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평생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곧잘 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가 지금 2주 개강이 늦어진 데다가 나머지 2주도 지금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저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랬더니 학생들이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온라인 강의로 해도 한다면 수업료 깎아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미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는 가운데 그 누군가는 그것을 비용을 받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세상은 어디로 간다?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가는 쪽으로 수렴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해지냐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분은 프로슈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컨슈머라는 말과 프로덕션,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합쳐진 말인데, 소비자인데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프로슈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책을 제가 자발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전 같으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앱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학원 차려놓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 내고 배워야 했는데, 지금 누가 그것을 학원비 내고 배웁니까? 유튜브 영상 틀어놓으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고요 라고 하는 내용들의 영상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것들을 그냥 보면 무료로 그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가는 사회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래 예측을 제레미 리프킨이 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깔끔하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제 소유권의 시대에서 접근권의 시대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냐 접근권이냐의 문제인데요.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부동산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떤 접근 말하는 거죠?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가는 것에 가까운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접근이 좋죠.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을 가려면 차를 타고 최소한 KTX를 타도 2시간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비용, 그리고 차를 이용해야 되는 비용.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슬리퍼 신고 잠깐 가면 거기에 있는 정보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집단이나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검색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옆 사람이 그냥 그거 그렇게 하라고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방이나 이런 시골은 그거 알려면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그 사람을 물어 찾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쟁력 자체가 이렇게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이 얼마나 용이하냐의 문제,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 책이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 내용이다.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는 이야기에서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협업적 공유사회로의 전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사회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인프라나 이 기술적인 시스템을 이분은 사물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물인터넷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센서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데이터들이 어딘가에서 분석되어진다는 빅데이터, 그것을 분석하거나 어디에 응용하면 인공지능, 이런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이 협업적 공유사회로의 전환, 이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유라는 말은 소유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뭔가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같이 쓰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19 관련해서 환자가 일시에 대거 발생을 하니까 이 환자를 운송하는, 수송해내는 일이 굉장히 로드가 걸렸죠. 그렇다고 택시를 보고 이동을 시키라고는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전국에 있는 이 군안 차량들이 대거 한 지역으로 집결을 해버렸죠.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그 구급차가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잠시 같이 쓰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려고 치면 또 새로 그 차를 사들여야 될 판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서로 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구축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대박을 낸 회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버라는 회사 또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지금 카카오 택시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들어왔다가 아직도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사회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바로 이 한계비용 제로사회라고 하는 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던 것을 사진으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썼죠. 코로나19로 안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 종교, 외식, 쇼핑, 직장, 은행, 장례식, 결혼식, 집에서도 다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안 가도 되대,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가는 것과 더불어 이것이 큰 맥락에서 보면 한계 비용이 제로로 수렴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사고의 영역이나 폭이 훨씬 더 깊고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새통 252로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